3교시 시작할게요. 페이지 189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는 뭐 하느냐면 이제 아까 말한 그 세포들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세포들이 뭐 하는 거냐? 물질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 뭐냐면 세포가 살아가려면 포도당을 흡수하고 또 산소도 흡수해야 돼. 그러고서 찌끄레기, 흔히 노폐물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지.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잖아. 순환이 혈액을 통해서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뭘 운반하냐? 그것이 산소 운반하지. 그리고 우리 혈액 속에는 기본적으로 포도당이 있어. 그 포도당의 농도를 또 조절하는 게 누구야? 그래, 인슐린하고 또 인슐린은 뭐야? 포도당이 좀 부족할 때 포도당이 좀 많을 때 그걸 억제하는 게 인슐린이고, 그래서 밥 먹으면 인슐린 나온다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 반대로 내가 너무 굶었어. 응? 너무 굶으면은 반대로 야 포도당 농도가 낮아졌어. 그러면 야 포도당 다시 보내. 혈액 속으로. 그게 뭐야? 글루카곤이잖아. 그치? 기억 좀 나는 사람도 있고, 또 들으면 기억은 나잖아. 어차피 내신 때 한 번은 배웠던 거니까. 이제 그 포도당 농도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혈액을 통해서, 모든 게 우리 몸은 혈액을 통해서 뭐 순간이동하는 게 없어. 혈액을 통해서, 니네 배웠잖아. 예를 들면 혈액 순환이 어떻게 돼? 동맥에서 나왔어. 심장에서 동맥에서 출발했지? 모세혈관 통해서 조직세포라고 표현하는 게 세포들이야. 그래서 세포한테 뭘 갖다 줘? 산소랑 포도당을 갖다 준다고. 그리고 받아오는 게 뭐야? 이산화탄소 받아오잖아. 그치? 이산화탄소 받아오서 돌아오는 애가 누구야? 정맥이잖아. 그럼 심장으로 들어와서 그럼 심장에 이산화탄소 쌓으면 안 되잖아. 배출해야지. 그래서 그게 다시 어디로 가? 이산화탄소 버리러 가야 되잖아. 어디로 가? 폐로 가잖아. 그래서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 주고 폐로부터 다시 산소 리필 받아오잖아. 그리고 다시 도는 거야. 그게 순환의 기본 개념이잖아. 그치? 기억은 나지? 나 폐 안 들어봤다.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배워보는 거야. 그래서 먼저 세포막을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물질 교환이라는 게 혈액으로부터 필요한 거 받고 필요 없는 거 다시 내보내고, 그게 세포 껍데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하고 단백질이야. 지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들아, 지방질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약간 기름기 성분, 지방질 성분.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어. 그래서 그 그림 봐봐 얘들아. 그림 보면은 거기 기본으로 인지질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인지질이 기본적으로 쌓여있고,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 막단백질이 있다고. 거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막단백질이야. 그럼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 세포막이 일종의 뭔가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인데, 문이 두 종류가 있어. 인지질이라는 문과 막단백질이라는 문.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왜 두 종류가 있냐? 걔네들이 서로 통과하는 물질이 조금 달라.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물질은 분자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지질과 잘 섞이며, 기름과 물은 안 섞이지 않니? 그치? 지질과 잘 섞이며 이런 거는 약간 기름 성분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 우리 몸에 전하를 띠는 물질도 있어. 그게 뭐냐면 이온이야. 우리가 우리 흔히 포카리 스웨트나 게토레이 같은 걸 뭐라고 불러? 이온 음료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나트륨이나 칼륨 이런 게 이온 형태로 존재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온은 여러분들이 배웠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전하가 없는 물질이 있고, 그러니까 중성인 물 같은 애들은 전하가 없잖아. 그치? 포도당 같은 애들도 전하가 없어. 전기적 성질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온은 전기적 성질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전하라는 표현이 이온이냐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그때 밑에 봐봐.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하는 물질은 일단 분자 크기가 작고 지방질이거나 그 다음에 전하가 없는 중성 물질들, 흔히 말하는 분자. 얘들아, 모든 분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이잖아.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하지 않는 물질은 뭐냐?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문이 두 종류라 그랬잖아. 막단백질은 누가 통과해? 이온. 그 다음에 분자 크기가 좀 큰 애들. 포도당 같은 애들. 얘들은 뭐 봐봐, 얘들아. H2O는 분자식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포도당은 분자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얘만 해도 원자가 몇 개요? 얘는. 요거 원자 몇 개요? 3개잖아. 얘 원자 몇 개요? 24개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원자 3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애랑, 원자가 24개가 이렇게 뭉쳐. 당연히 얘는 분자가 있다시 말할 때 얘는 분자가 이렇게 생겼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런 애들이랑 나트륨, 칼륨, 우리 몸에 필요한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애들, 얘들이 혈액 속에 섞여 있는 거야. 우리 몸에 이온도 필요하단 말이지. 많이는 필요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우리 세포막에 문이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야. 주고받는 방식이 있어. 우리가 손 갖고 이렇게 사람이 우리 날르려면 우리는 손으로 들고 날르면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고받아야 돼. 그 주고받는 방식이 먼저 확산이 나오고 뒤에 삼투라는 개념이 나와. 그래서 확산은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확산이야. 확산이 뭐냐? 대표적으로 냄새 퍼지는 게 확산이야. 쉽게 말하면 저 끝에서 승윤이가 방귀 꼈어. 그러면 좀 있으면 제가 완전 보리방귀 꼈단 말이야. 그러면 고구마 방귀 꼈어. 그러면 진하잖아, 냄새가. 그럼 좀 있으면 이렇게 퍼지겠지. 그게 니네들이 알고 있는 확산이야. 대표적으로 냄새 퍼지는 게 확산이야. 왜 우리 고깃집 앞에 지나가면 돼지갈비 냄새 같은 거 냄새 좋잖아. 그치? 냄새 퍼지는 게 대표적으로 무슨 향수 냄새 같은 거 퍼지는 거 확산. 아니면은 이런 비커 같은 거에다가 내가 검은색 잉크 같은 거 하나 딱 떨어뜨려. 그럼 뚝 떨어뜨리면 놔둬도 알아서 저절로 퍼지잖아. 요런 게 확산이란 말이야.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 확산이야. 그럼 확산의 원리는 뭐냐?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흐린 곳으로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퍼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불러. 그래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근데 확산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인지질 이중층도 확산, 막단백질도 확산이긴 한데 이게 조금 달라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애들을 단순 확산이라고 불러. 이걸 단순 확산이라고 불러. 그럼 막단백질을 통해 이용하는 애들을 문이 두 종류의 막단백질을 이동하는 확산을 이걸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 단순 확산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확산이야. 그러니까 농도가 진해. 그럼 당연히 퍼지는 속도가 빠르겠지. 예를 들면 아까 이런 조그마한 컵에다가 내가 잉크를 떨어뜨렸는데 잉크를 조금 떨어뜨렸어. 그럼 아무래도 퍼지는 스피드가 느리겠지. 근데 잉크를 한 숟갈 팍 부었어. 그럼 쫙 퍼질 거 아니냐. 그치? 농도에 비례해서 퍼지는 애들을 단순 확산이라고 불러.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가장 일반. 그러니까 냄새도 야 고기 냄새가 진해. 그럼 냄새 금방 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게 단순 확산이야. 응?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농도가 당연히 진한 곳에서 흐린 곳으로 퍼진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자, 동맥은 뭘 많이 갖고 있어? 산소를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럼 동맥이랑 조직세포랑 만나. 그럼 조직세포랑 동맥이 있으면 동맥은 산소가 진하고 조직세포는 산소가 없잖아. 부족한 애잖아. 나 산소 내놔 이러는 애가 세포고. 그럼 동맥이랑 세포랑 이게 다 그러면 알아서 넘어간단 말이지. 손으로 들고 날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렇게 단순 확산이고, 그럼 촉진 확산은 뭐냐면 얘는 강제적으로 좀 빨리빨리 전달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 몸이 특별하게 야 너는 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도 빨리빨리 전달해. 우리 몸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촉진 확산은 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도 빨리빨리 많이 주게끔 이루어져 있는 구조고, 단순 확산은 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좀 쬐끔쬐끔 천천히 주는 편이고, 농도 차이가 진하면 빨리빨리 많이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확산은 단순 확산이지. 냄새 진하면 냄새 잘 퍼지는 거. 방구 꼈는데 냄새가 진해. 그럼 금방 퍼지잖아. 근데 방구 꼈는데 냄새 별로 안 나면 방구 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인지질 이중증은 단순 확산이고, 낙단백질은 좀 초반에 빨리빨리 전달해야 돼. 그래서 강제적으로 촉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바빠,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 뭔가 야 빨리빨리 해. 재촉한다. 우리 흔히 재촉한다 그러죠. 야 빨리 줘. 빨리 좀 해.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게 확산이야. 그래서 확산은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지질의 구조 잠깐 봐봐. 오른쪽에. 인지질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가 여기가 한쪽이 친수성이고 한쪽이 소수성이야. 근데 인지질이라는 애가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름은 물하고 안 친해. 그러니까 안 섞이잖아. 근데 인지질이라는 놈은 특이하게도 두 가지 능력을 다 갖고 있어. 그 중에 물하고 친하다 그래서 이게 친수성이야. 그럼 친수성은 뭐냐? 물과 잘 섞이는 성질. 소수성은 물하고는 안 섞여. 근데 대신에 얘는 기름하고 섞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인지질 이중충이라는 애가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어. 이 대표적인 게 뭐냐? 이걸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뭐냐? 비누야. 우리 주변에서. 얘들아, 여러분들 뭐 설거지 한 번쯤은 해봐서 알겠지만 손에 기름기 같은 거 묻어있는데 맹물로 이렇게 하면은 어때? 그 특유의 미끈미끈한 느낌이 남아있잖아. 근데 비누로 씻거나 아니면 퐁퐁으로 이렇게 하면은 뽀드득 하는 느낌이, 한마디로 기름기가 사라지잖아. 우리 세제도 그런 원리야. 세제, 비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퐁퐁, 이런 애들이 뭐냐면 비누 계열이 친수성, 소수성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단순하게 물과 기름을 섞으면 안 섞여. 당연히 안 섞이지. 근데 중간에 비누가 껴있으면 비누는 물에 녹아. 여기 비누 이렇게 하면 물에 녹잖아. 근데 얘가 기름도 섞는 성향이 있어. 중간에 그래서 기름이 껴있으면 기름기도 빼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빨래하는 세제 원리도 보통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옷 오래 입으면 이런 목 같은데, 셔츠 같은 것도 이렇게 기름때가 많이 묻는다. 오염물도 있지만 기름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세제를 이용하면 너 기름? 일로 와. 그리고 세제가 그 기름을 옷으로부터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왜? 세제는 기름과도 섞이니까. 그게 비누의 역할이야. 그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 친수성, 소수성 이걸 둘 다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비누야. 그런 원리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친수성, 소수성은 그런 뜻이고, 다음. 자, 이제 3투가 조금 어려워. 3투가. 오늘 여기 3투까지만 하면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자, 3투는 뭐냐? 3투 현상이라고 그래. 3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3투막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이 3투막이 어떠냐면, 예를 들면 세포 껍데기가 있잖니. 그럼 거기에 뿅뿅뿅뿅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완전 비닐 같은 것처럼 완전 방수가 아니란 말이야. 물질이 통과하게끔 아주 작은 구멍들이 들어있는데, 이 구멍의 수준이 어떠냐? 작은 액체 종류. 대표적으로 물이지. 얘는 물은 분자가 작은 편이야.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자식이 H2O잖아. 근데 물에 비해서 포도당,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은 분자가 크잖아.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물 분자가 크기가 이만해. 포도당 분자가 이만해. 그럼 3투막은 얼마나냐? 한 요만해.
삼투막은 구멍이 이만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통과해. 근데 얘는 그냥 걸린다고. 이렇게 특정한 액체류를 통과하는 시키되 용질, 우리가 흔히 용매, 용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 그러면 용매는 통과시키고 보통 용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편하게 이해하면 용질은 통과를 못해. 용질 분자가 커. 설탕 분자가, 소금 분자가 물 분자보다는 좀 크단 말이야. 그런 개념이야.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삼투도 그렇고 확산도 그렇고 공통적인 성향이 뭐냐면은 바로 균형을 이루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야. 이건 왜 그러냐? 자연계의 원리가 그래.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그 8단원에서 열 배웠잖아. 열의 이동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상혜야, 열의 이동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그리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물리학으로 가서 고2 때 물리학으로 가면 연력학체 2법칙에 의해서 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설명이 있어. 근데 지금은 여기서 거기까지 설명하려면 좀 어려워. 지금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자연의 원리가 그래.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동하잖아. 그런 것처럼 삼투도 그렇고 확산도 그렇고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균형을 이루는 게 목적이야. 자, 아까 방구 냄새를 방구 냄새는 좀 그렇고 고기 냄새로 할게. 고기 냄새가 왜 진해? 저쪽은 고기 냄새가 없단 말이야. 그럼 둘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 한쪽은 농도가 진하고 한쪽은 농도가 흐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흐린 곳으로 이렇게 퍼지면 나중에는 골고루 퍼져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확산이야. 근데 삼투는 뭐냐? 누구는 통과하고 누구는 통과를 못해요. 자, 그럼 볼게. 여기 이런 컵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 칸막이를 막아놨어. 응? 그러고서 여기는 칸막이야. 근데 이 칸막이가 삼투막이라는 칸막이로 막아놨어. 완전 그냥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막아놓으면 아예 통과를 못해. 근데 삼투막은 미세한 구멍이 있는 막이야. 그러니까 비닐이나 플라스틱하고 느낌이 다르지. 응? 비닐이나 플라스틱은 아예 물이 통과를 못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설탕물이 있어. 그럼 여기는 맹물이 있단 말이야. 그럼 누가 농도가 진해? 얘가 농도가 진하지. 그럼 얘네들이 농도 균형을 이루려면 칸막이 딱 세고 둘이 다 섞으면 당연히 농도가 똑같아지겠지.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얘가 얘한테 설탕을 주면 농도가 비슷해지잖아. 얘 한쪽은 농도가 진해, 한쪽은 농도가 흐려. 농도가 진한 놈 얘한테 설탕 주면 제일 단순하지. 근데 삼투막으로 돼 있으면 설탕이 통과를 못해. 대신에 물은 통과를 해. 그러면 얘가 얘한테 설탕을 못 준단 말이야. 그런데 둘의 농도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가 얘한테 물을 준다고. 자, 이쪽에 설탕물이 있는데 물을 자꾸 받아. 맹물을. 그럼 얘 농도가 어떻게 돼? 한마디로 농도가 진해져, 흐려져? 흐려지겠지, 맹물을 받으면. 그지? 얘는 농도가 그대로 있지만 어쨌든 얘가 농도가 흐려지잖아. 그럼 비율을 하자면 둘이 농도가 이만큼 낮잖아. 얘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얘가 흐려진다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농도 편차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런 원리가 삼투야.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교재 190페이지 한 번만 읽어봐. 읽고 나면 내가 마무리 설명 한 번 다시 해줄게. 핵심은 농도차를 줄여준다. 요거만 꼭 좀 기억해.
자, 대충 다 봤지? 자, 우리 몸에 있는 거는 용질에 해당되는 거는 거의 포도당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 그럼 삼투막은 쉽게 말해서 물은 통과하고 포도당은 통과를 못하고, 그게 포인트야. 자, 그러다 보니까 잘 봐봐. 우리 세포가 있어. 세포가 대표적으로 거기 적혈구의 원래 색깔은 한가운데 그림처럼 약간 원반형 모양으로 생긴 게 정상적인 적혈구의 모양이야. 그러면 적혈구 속에도 포도당이 들어있단 말이야. 혈액을 가지고 있으니까. 혈액 속에 무조건 포도당이 들어있다고. 그러면은 이 적혈구를 쉽게 말하면 설탕물에다 담근단 말이야. 비유를 하자면. 얘들아, 설탕 쪼개면 그게 포도당 되는 거야. 그것도 전에 얘기했었잖아. 응? 포도당이 뭉치면 설탕 된다고. 그치?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적혈구를 설탕물에 담그는데 마침 설탕물의 농도가 설탕 조금 적당히 타가지고 적혈구랑 농도가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이 설탕은 통과를 못해요. 포도당은 통과를 못해요. 물이 이동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동을 안 한다가 아니야. 농도가 똑같으면 이것도 알아둬. 농도가 똑같으면 이동을 안 한다가 아니고 주고받는 물의 양이 똑같아. 그러니까 아예 물이 이동을 안 한다가 아니야. 근데 주고받으면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상 결과론적으로는 마치 안 주고받은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그 가운데 그림부터. 그래서 적혈구가 원래 저렇게 원반 모양으로 생겼잖아. 쟤를 적혈구랑 농도가 똑같은 에다 한참 담궈놔도 좀 이따 가서 보면 적혈구 모양이 유지가 된다고. 주의할 점, 물이 이동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주고받는 양이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아예 통과를 안 하는 건 아니야. 랜덤하게 통과를 해. 하다 보니까 주고받는 게 똑같을 뿐이야. 자, 왼쪽 그림 봐봐. 왼쪽 그림 볼게. 적혈구가 원래 원반이었는데 적혈구가 보다시피 띵띵해졌어. 그럼 일단 하나씩 살펴보자. 물을 흡수했겠냐? 물을 뺏겼겠냐? 적혈구가. 흡수해야 뚱뚱해지지.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포도당은 이동을 못했어요. 그러면 적혈구 입장에서 물을 받았지. 물이 적혈구한테 왔잖아. 그럼 적혈구가 농도가 진했겠어? 흐렸겠어? 진했겠지. 왜? 진한 애가 흡수하는 거야. 누구를? 물만. 그래서 적혈구가 원래 내 농도가 있었는데 물만 더 들어오니까 난 띵띵해지면서 나는 농도가 낮아졌겠지. 왜? 용질은 그대로인데 용매가 많아진 거잖아. 용질 용매는 이거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지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나? 아닌데 2학년 때 나오나? 2학년 때 6단원인가 거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농도하면서 6단원 그 혼합물에 분리 전에 농도하면서 그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야. 그러면 야 적혈구가 띵띵해진 거 보면서 이 설탕물은 농도가 되게 낮은 애였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그림 봐봐. 오른쪽으로 적혈구를 넣어놨더니 좀 이따 쳐다봤더니 적혈구가 쭈글탱이가 된 거야. 그럼 적혈구가 쭈글탱이가 됐다는 거는 적혈구가 물을 뺏긴 거야. 그래서 쭈글탱이가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나보다 적혈구보다 농도가 진한 설탕 잔뜩한 데다 집어넣으면 좀 이따 보면 적혈구가 쭈글탱이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물만 움직이는 거야. 용질은 안 움직여. 그런 원리야. 그 밑에 이제 동물세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고 밑에 이제 식물세포를 예를 들면 가운데 있는 애가 그냥 적당한 그림이야. 가운데 있는 그림보다 왼쪽에 있는 애는 상대적으로 좀 띵띵해진 그림. 한마디로 흰색이 약간의 틈새인데 흰색이 흐려졌잖아 상대적으로. 그러면 띵띵해진 거야. 그럼 이 말은 뭐야? 물을 흡수한 상황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런 경우는 외부보다 세포의 농도가 진해서 물만 땡겨온 거야. 이해됐지? 오른쪽 그림 봐봐.
오른쪽 그림 봤더니 물 엄청 뺏겨가지고 쭈글탱이가 돼야 되는데 공간이 엄청 넓어진 거야. 저 빠진 공간이 뭐냐? 물 빠져나간 공간이야. 약간 쭈글탱이 된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지. 근데 식물세포는 물은 빠져나갔으나 동물세포에 비해서 쭈글탱이가 안 되는 게 뭐냐? 아까 세포벽이 있어. 세포벽이 뭐냐? 튼튼한 껍데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래 쭈글탱이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세포벽이 좀 꽉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모양이 일그러지진 않아. 물은 빠져나갔지만 대신에 세포 속에 빈 공간이 좀 많이 생겼겠지. 모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단 말이야. 왜? 세포벽이 잡아줘. 이해됐지? 요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어렵진 않은데 그냥 낯설은 거야. 사실 여러분들 삼투현상 들어는 봤단 말이야. 근데 뭔지 잘 몰랐지. 이게 삼투야. 삼투가 되려면 첫 번째 삼투막이 있어야 돼. 아무나 삼투막 되는 거 아니라고. 삼투막이라는 특정한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럼 삼투막에는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어느 정도의 구멍이냐? 용질은 통과를 못하고 용매만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구멍이 있는 막이 있어야 삼투현상이 생기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물에다가 삼투막으로 두면 시간 지나면 이쪽에 있는 물이, 그러니까 원래는 자 봐봐. 이게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삼투막이다 얘들아. 그리고 이러고서 이제 삼투막 놓고서 어디 가서 내가 이제 축구 한 판 하고 왔어. 그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이걸 보면서 아 이쪽에서 이쪽으로 누가 넘어갔다? 물이 넘어갔겠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이 사이를 플라스틱 칸막이나 비닐 칸막이로 막아놓으면 아무것도 이동 안 하니까 시간 지나도 변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특별한 막, 그게 삼투막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그 밑에는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 우리 쉽게 말하면. 그럼 니네 알다시피 배추 흔히 말하는 소금에 절인다 그러면 쭈글탱이가 되냐 아니면은 땡땡해지냐? 쭈글탱이가 돼. 야 니네 날배추가 훨씬 뭔가 포동포동하잖아. 니네 배추쌈 이렇게 할 때도 생배추는 니네 엄마 김장할 때 이렇게 한두 번씩 옆에서 지켜보면 그냥 뭐 이렇게 배추 속에서 생배추 하면 맛있잖아 그냥. 그 생배추는 뭐랄까 탱탱하단 말이지. 근데 얘를 소금에 절이면 이 배추 속에 있는 물들이 빠져나가. 그래서 소금에 절인 배추는 찌글찌글해져. 그게 김치 되는 거야 나중에. 야 생배추랑 김치랑 하면 생배추는 이랬는데 나중에 김치 만들어서 포기김치 되면 이렇게 되잖아. 이해되지요? 그런 것도 이런 원리랑 상관이 있다는 얘기야. 응? 그 삼투 현상이 요렇게 된다. 자, 요거 집에 가서 숙제해보면서 문제 풀어보면 조금 더 이해될 거야.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 그 삼투와 확산은 원리가 비슷해.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농도차를 줄인다. 한쪽이 농도가 진해. 한쪽은 농도가 그래. 그럼 삼투도 그렇고 확산도 그렇고 공통적인 현상은 시간 지나면 농도차가 줄어든다가 포인트라고.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그러면 나중에 이해하는데 편하단 말이지. 그러면은 확산은 뭐냐? 물질 자체가 다이렉트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야. 응? 근데 삼투는 삼투막이라는 게 있어야만 돼. 삼투는 아무 데나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은 확산인 거고 오픈된 공간은 삼투가 없지. 쉽게 말하면 여기 설탕물이 있고 맹물이 있는데 칸막이 싹 버려. 그럼 이거는 삼투가 아니고 확산이 되는 거야. 왜? 시간 지나면 이렇게 비슷하게 섞일 거 아니냐. 그럼 이거는 삼투가 아니지. 확산이지. 근데 삼투 막으로 막아놔서 물만 이동해. 그럼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삼투가 되는 거지. 대체 여기까지. 자, 숙제. 오늘 좀 할 게 많아가지고 앞에서 운동량 충격량 하다 보니까 페이지 191페이지부터 당연히 어디냐? 195페이지까지. 양이 많지는 않은데 내용 조금 어렵다 오늘. 내용이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니야.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요 1권이 끝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리미리 2권 사봐라. 다 다음 주에는 2권 들어가니까 서린이 동영상 꼭 보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